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어제는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고요. 제가 토요일 날 동영상 한 개 올렸고, 지금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니까 하루 정도, 하루 쉬고 왔으니까, 일단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고, 또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틀이 지났는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큰 변화는 없었다라는 건, 저희 입장에서는 다행이고, 여러분한테도 좀 희망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일단 제가 먼저 앞서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은,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최종 목표는 양손에 한 200 정도 차고, 다른 쪽에서는 이제 발목이나 호주머니, 벨트 이런 거 다 벗는 거다, 이렇게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오늘까지는 컨디션이 그렇게 잘 유지가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래,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는데도 계속 200을 차고 있다. 다른 데는 왼쪽 다리나 이런 걸 안 차고 있다. 모자도 안 차고 있고, 호주머니도 안 차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제가 간절히 바래왔던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이 현재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고, 저희 아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이, 오바 현상이 나타나서 다리 중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내려와 있을 수도 있고, 윗배가 살아나서 왼손을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여러분들한테도 어떤 희망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를 갖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 저도 이렇게 그냥 너무 어떤 희망 섞인 말로 이렇게 들뜨고 싶지도 않고요. 일단 하여튼 이틀 동안 있었던 일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냥 기립근 운동 꾸준히 조금씩 하고 있고요. 옆구리 문제, 제가 지금 한 이틀 동안 계속 관심 가는 게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고, 한 3가지 정도 하는데, 서너 가지 정도 이제 기립근 운동 슬슬 하고 있고, 또 옆구리 문제가 약간씩 그 균형점에서 약간씩 벗어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옆구리를 뭔가 약간 또 오바 현상이 조금 나타난 것 같아요. 옆구리 쪽에서 오바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 옆구리 오바 현상이 제가 원래 왼쪽 옆구리가 약했어요. 그러니까 왼쪽 새끼발가락, 그러니까 왼쪽 발바닥 바깥쪽으로 힘이 잘 안 들어가서 그동안 꽤 오랜 시간 동안, 몇 개월 동안 계속 그쪽으로 강화를 하고, 또 옆구리 쪽에도 최근에 또 한 2주 정도 이렇게 강하게 운동을 하고, 왼쪽 측면 플랭크도 하고, 이렇게 벽에서 이렇게 플랭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왼쪽이 강해지면서 뭔가 모르게 왼쪽 다리와 왼쪽 옆구리, 왼쪽 팔 쪽이 이렇게 쭉 연결이 되면서 이쪽이 되게 강화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로 쭉 연결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서 자꾸 옆구리 쪽이, 왼쪽이 자꾸 세다고 느껴요. 원래 왼쪽 옆구리가 약했는데 왼쪽이 자꾸 세다고 자꾸 한 번씩 느끼게 돼서, 제가 오른쪽 옆구리에, 오른쪽을 다시 강화해 주기 위해서, 강화해 준다기보다 풀어주는 거죠. 왼쪽으로 너무 지나치게 갔으니까, 원래 왼쪽 옆구리가 언더였는데, 왼쪽 옆구리가 오버가 됐으니까 다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옆구리에다가 250, 그러니까 벨트 차는데, 그죠? 바지선 있는데, 거기 골반 옆에 250g을 한 번씩 차봅니다.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길게는 2시간, 3시간 정도 차볼 때도 있고, 또 찼다가 또 느낌이 좀 이상하면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틀 정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균형 잡는 연습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리나 이런 데는 요즘에는 안 찼지만은, 양손에 200을 찼다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상하 비대칭을 개선을 위해서 양손에 200을 찬 거고, 물론 양손에 200은요, 저는 이거 아마 어떻게 보면 제가 이게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양손에는 적당한데, 그러니까 상하 비대칭을 좀 예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밑으로 피가 떨어지는 걸 좀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양손에는 좀 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어떤 균형감 때문이 아니라 상하 비대칭,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의 중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가 내려간다는 걸 예상을 해서 선제 조치로 이렇게 차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균형 잡기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한테는 그 균형 잡기 차원에서 왼손을 많이 차고 왼쪽 다리 이렇게 많이 차고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왼손잡이는 오른손과 오른쪽 발목에다가 많이 차겠지만은 어떤 그런 개념 차이를 조금 이해는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옆구리는 그렇게 하여튼 한 번씩 차고 있다. 그러니까 그 뭔가 좀 불편함이 느껴지면 차보면 좋거든요. 좋으니까 그러니까 옆구리가 약한지 센지 어떻게 아느냐. 자, 여러분 문제는 우리 여러분만 아니라 저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물론 저는 경험이 많아서 좀 빨리 알아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파악하는 거는 이제 언더냐 오바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언더 오바라는 거는 우리 몸의 구석구석에서 우리가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그 각 부분이 있죠. 왼쪽 발목, 뭐 오른쪽이나 왼쪽 호주머니, 또 벨트, 왼손, 오른손, 모자, 뭐 이렇게 뭐 뒷주머니에 차고 있는 분도 또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어떤 중량을 내 몸에 걸어놨다라는 거는, 채워놨다라는 거는, 물론 중량을 차고 있어서 계속 또 언더 중량을 차고 있어서 계속 언더 상황에 있을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적정 중량을 찼다거나 뭐 적정 중량을 차고 운동을 많이 했더니만은 오버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또 중량을 잘 파악을 못해서 또 오버 중량을 차고 있어서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버 중량을 차서 컨디션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버 중량을 찼을 때는 중량을 내려보면 가장 큰 변화는 뭡니까?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예요. 몸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행에 옮겨 봐야 되는 겁니다. 중량 변화를 줘 봐야만 이게 언더인지 오버인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언더인지 오버인지 알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옆구리도 저도 마찬가지로, 또 이게 뭐 옆구리가 오른쪽이 약한지 안 약한지 모르지만 저는 알 수는 있어요. 저는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떡하든 뭐 왼쪽 발목, 오른쪽 옆구리, 뭐 이렇게 뭐 누워서도 물병을 기댈 수도 있고, 물병을 기대서 좋다라는 거는 뭐 오른쪽이나 왼쪽 옆구리가 약하다는 거예요. 물병을 기댄 쪽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 누워서 물병을 기대서 좋다라는 거는 일어섰을 때 옆구리에 뭔가 좀 적용해주면 더 좋을 수가 있다는 거죠. 모래주머니를 채워놓으면 그쪽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세지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물론 하여튼 그 중량의 변화를 줘본다. 그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바냐 언더냐 이걸 테스트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 모래주머니를 각각 차고 있는 부분이 언더가 될 수 있고 오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왼손에 차고 있는 게 오버냐 언더냐, 옆구리에 차고 있는 게 언더냐 오버냐, 왼쪽 발목에 차고 있는 게 언더냐 오버냐, 이제 각 부분마다 이런 게 심지어 모자에 차고 있는 것도, 모자에 차신 분들은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심하게 아플 때는 모자를 한번 벗어보라고 했죠. 그죠? 모자를 벗어봤는데 컨디션이 좋아진다, 머리가 안 아파진다, 이거는 머리 쪽에 약간 오버 현상이 걸렸다 이렇게 보면, 그럼 중량을 내려줘야 되는 거죠. 그 중량을 이렇게 다룰 줄 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오버 현상과 언더 현상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중량을 다룰 줄 안다라는 말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언더인지 알고 오버인지를 안다라면, 뭐 오버면 중량을 내려주면 되고 언더면 중량을 올려주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이게 오버와 언더를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내가 지금은 적정 중량이라는 게 나타나요. 적정 중량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왼쪽 다리에 1000을 찼더니만은 뭐 이따가 괜찮아서 1000을 차고 있었는데 컨디션이 떨어졌어요. 근데 왼쪽 다리에 한 1100을 차 보니까 좋아졌단 말입니다. 좋아지니까 이거는
내가 1000이 언더였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1100이 언더인지 오버인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좋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좋아서 1100을 차고 있는데 좋아요. 또 이게 1100이 적응이 돼 버리면 언더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이렇게 1100을 차고 있다가 컨디션이 떨어지면 1150을 올리든 1200을 올리든 올려보는 거죠. 올렸는데 또 좋아진다. 이러면 이게 또 1100도 언더구나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옆구리도 마찬가지고 옆구리도 250을 찰 수도 있고 그 250에다가 이거 뭐 작은 모래주머니 하나 끼워서 100g짜리 끼워서 350을 만들 수도 있고 한 개 더 끼워서 450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왼손에 차는 중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 하여튼 이렇게 구석구석에 이제 우리가 중량을 조절할 줄 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말인 겁니다. 그죠? 제가 옆구리를 찼다 벗었다 하는 것도 중량을 조절할 줄 알기 때문에 이쪽에 옆구리에 250을 차 보니까 좋구나. 그러면 옆구리가 오른쪽에 차서 좋구나 이러니까 왼쪽이 세구나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맞죠? 그 언더 상황과 오버 상황을 구분하는 연습을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할 거는 제가 지난 동영상에 뭐 내가 물병 운동하는 게 자꾸 좋다. 뭐 이게 상하 비대칭적인 요소가 좀 생겨난 것 같다라는 그런 드러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뭐 양손에 뭐 250짜리 모래주머니 이렇게 잡고 있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무조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 물병 운동을 하면 좋다 이게 이제 피가 위로 올라오니까 좋다 이거예요. 균형이 맞는 상황에서. 그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죠? 여러분은 현재 좌우 비대칭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상하 비대칭 쪽도 관심을 갖기는 가져야 되지만 저는 현재 좀 좌우 비대칭적인 문제는 상당히 많이 해결이 됐고 지금 상하 비대칭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이걸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뭐 물병을 운동을 한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모래주머니 양손에 이렇게 잡고 있는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외출에 있을 때는 이게 또 상황이 뭐 외출했는데 이거 들고 나갈 수도 없고 물병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하니까 이거는 제가 예전에 이제 경험해 본 바에 또 그 요번 주에 어제 한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어깨를 이렇게 쳐보면 자 어깨를 이렇게 양쪽 어깨를 덜썩덜썩거리는데 우리는 오른쪽 폐가 좀 쳐져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치기도 하고 양쪽 어깨를 이렇게 덜썩덜썩거리기도 하고 오른쪽 어깨를 치기도 하고 오른쪽을 더 많이 치는 거죠. 오른쪽 어깨를 덜썩덜썩. 여러분 보시기에 이게 왼쪽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오른쪽입니다. 이 셀카 모드로 찍고 있기 때문에 셀피 모드로 찍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쪽이 오른쪽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을 더 덜썩거리기도 하고 양쪽을 덜썩거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흔들어 주면 이게 원리적으로요, 힘이 가는 곳에 피가 간다고 했습니다. 이제 어깨를 덜썩거린다는 건 이게 어깨 쪽에 힘이 온다는 거거든요. 그 오른쪽 어깨를 덜썩거린다 하면 오른쪽 어깨에 더 힘이 온다는 겁니다. 오른쪽 어깨 덜썩거리면서 오른쪽 폐가 약간 들리는 현상도 있고, 또 양쪽 어깨를 덜썩거리면 이 배, 복부나 다리 쪽에 있는 피가 자꾸 올라오게 돼요. 그 어깨 쪽으로 피가 올라왔을 때 머리를 이렇게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이렇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 혹은 대각선 쪽으로 이렇게 자꾸 흔들어 주다 보면 피가 이렇게 자꾸 올라와요. 그러니까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는 동안 이걸 그냥 이거 뭐 물병이 없으니까 그냥 뭔가 대책을 써야 되겠다 싶어서 어깨를 덜썩덜썩거리면서 머리를 계속 해보니까 이게 예전에 제가 경험을 여러 번 했던 거거든요. 해보니까 다리가 자꾸 가벼워지더라고요. 다리가 가벼워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어깨를 치기 전까지는 그냥 컨디션은 괜찮은데, 컨디션 좋은 편인데, 뭔가 이렇게 좀 약간 처진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컨디션은 좋은데, 컨디션은 나쁘진 않은데, 뭐 몸이 처진다. 그러니까 다리도 약간 무겁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리가 점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2시간 정도 바깥에 있는데, 나중에 뭐, 이게 신기할 정도로 다리가 가벼워진다. 다리가 가벼워진다는 거는 오래 걸을 수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 피가 순환이 된다. 피가 밑으로 하방 압력
계속 봤던 것들이 위로 올라오면서 혈액순환이 더 잘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 어깨 들썩들썩거리는 거는 그 유튜브에 보면 그 몇몇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예, 뭐 머리를 흔들어주고 머리를 자꾸 흔들어주고 뭐 이러면 좋다. 뭐 목 디스크에도 좋고 한데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균형을 맞춰야 돼요. 이게 오른쪽 어깨를 더 들썩거리고 양쪽 어깨를 들썩거리고 다음에 머리 흔들어 주는 걸로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어깨까지 올라왔던 피가 머리까지 올라와 줘야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이 머리 꼭대기까지 피가 올라가줘야 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해보세요. 이건 뭐 저 상황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오른쪽 어깨를 더 많이 쳐주고 또 간간히 양쪽 어깨도 이렇게 쳐주고 머리를 이렇게 흔들어주면 바람도 불어주고 그죠? 그렇게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제가 뭐 큰 변화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아서 이게 뭐 저의 입장에서는 지금 변화가 크게 일어나지 않는 게 유리한 거거든요. 좋은 거거든요. 그죠? 이대로 계속 가야 돼요. 옆구리 문제가 정확하게 해결이 되고 길이끝 문제가 조금씩 개선이 돼 가는 것이, 그리고 이 상황에서 균형이 맞아지면 저한테도 좋은 결과로 나타나는 거고 여러분한테도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계속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예단은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최소한 한 달 정도, 2달 정도는 지나봐야, 한 달, 2달 지났는데도 제가 계속 이렇게 차고 있다 이러면 좋은 거죠. 좋은 겁니다. 그죠? 하여튼 일단 저 상황은 간단하게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이제 여러분은 아마 저희 아내 상황하고 좀 비슷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저만큼 이렇게 저의 상황처럼 와 있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몸이 많이 안 아프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저희 아내와 같은 좀 몸이 안 좋은 상황에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교 삼아 저희 아내 얘기를 또 해드리는 건데, 여러분 하여튼 회복 운동 원리, 그러니까 대사증후군 87번이죠. 87번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이 되게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대사증후군 원리, 그 회복 운동 원리 해갖고 대사증후군 87번인데, 여러분 일단 충분히 인지가 될 때까지, 그게 충분히 여러분 그 내용이 여러분의 것이 될 때까지 그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루에 2번, 3번 들으라도 똑같은 얘기니까 지겨울 수가 있으니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들으면, 그걸 뭐 일주일을 듣든 한 달을 듣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그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들어서 완전히 여러분한테 체득화를 시키고 기억이 나게끔 이렇게 좀 각인을 시켜 놓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바탕이 돼야 제가 설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공감도 할 수 있고 이해도 할 수 있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대사증후군 87번입니다. 뭐 이렇게 찾아서 보시기도 하고 검색해서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아내도 그 동영상을 듣고부터 좀 이 회복, 이게 이제 컨디션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옆에서 지켜보기에는. 그 동영상을 어떻게 보면 제가 1번부터 지금 쭉 이렇게 많은 동영상을 찍어 왔는데, 그 중간에 옆구리 문제와 길이끝 문제가 좀 강조가 되면서 좀 회복 원리를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린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조금 정돈이 되니까 저희 아내도 이렇게 이 회복하는 데 있어, 운동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접근을 더 효과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87번 운동 회복 원리에서 5단계가 있다고 했는데, 대장에서 소장으로 끌어오는 단계, 뭐 다리 문제, 다음에 옆구리 문제, 길이끝 문제, 또 왼쪽 상체 강화 운동 문제, 이렇게 했는데, 그걸 대장에서 소장 끌어오는 거는 보충을 해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필요하다면, 해서 좋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윗배가 완전히 살아나신 분들이나 뭐 배가 충분히 이렇게 아랫배가 이제 없어지는 분들은 보충을 할 욕구가 잘 안 생길 거예요. 뭐 그 시기가 있거든요. 보충을 해도 좋은 느낌이 안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랫배가 세신 분들은 보충을 윗배에 올린다라는 거는 윗배에 가로로 이렇게 모래주머니 올린다는 거는 아랫배를 윗배로 끌어올리겠다는 거예요. 물론 그 모래주머니만 올려놓는다고 해서 아랫배가 윗배로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아랫배가 윗배로 올라오려면 다리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심지어 옆구리 문제도 좀 해결돼야 되고 길이끈에 있어서도 약간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아랫배가 윗배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배에다가 많이 올려놓는다고 무조건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 근데 안 올릴 수도 없는 거예요. 왜인가 하면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저희 아내도 보충을 하고 있고요. 하여튼 보충을 하면서 이제 왼쪽 다리, 옆구리, 길이끈, 왼팔 이렇게 꽉꽉 채우면서 밑에서부터 위로 왼쪽 다리, 옆구리, 길이끈, 왼쪽 가슴 이렇게 채우면서 올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대장에서 소장 채우고 오른쪽 다리에서 왼쪽 다리로 왼쪽 다리 피 채우고 옆구리가 약한 부분을 찾아서 오른쪽이나 왼쪽 옆구리 약한 부분이 있죠. 오른쪽 옆구리나 왼쪽 옆구리 약한 부분은 유난히 새끼발가락 쪽, 오른쪽 발이나 왼쪽 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이 유난히 힘이 안 간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아내는 저는 왼쪽 옆구리가 약했고 저희 아내는 오른쪽 옆구리가 약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바뀌었다 그랬죠. 저는 또 바뀌었다 그랬습니다. 이쪽이 강화하다 보니까 너무 세져서 오른쪽을 또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자 연구하는 자세로 들으시면 이 말이 수용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냥 방법만 찾으려고 하다 보면 제 말이 좀 수용이 잘 안 될 거예요.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여튼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쭉쭉 채우면서 올라오니까 컨디션이 분명히 더 좋아지는 게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꽉꽉 채운다는 말은 언더와 오버를 구분할 줄 안다라는 뜻이거든요. 꽉꽉 채운다는 건 중량을 더 해본다라는 거고 무조건 더 해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뭔가 이게 맞아야 돼요. 이게 뭐 일본말로 뭐 조시가 맞아야 된다. 옛날 어른분들이 그런 말을 쓰던데 이게 전체적으로 조시가 맞아야 돼. 왼발, 옆구리, 길이끈, 왼쪽 상체. 물론 왼손잡이나 오른쪽 상체겠지만 이것이 네 부분에서 이게 조시가 다섯 부분이죠. 사실은 대장이 너무 세도 이게 안 통합니다. 이게 보충이 안 돼도 이게 안 통해요. 그러니까 다섯 부분이 전체적으로 균형이 맞아줘야 이게 컨디션이 올라간다 이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저희 아내 상황을 제가 한 번씩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동영상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저희 아내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꼭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행해야 될 건지를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대사증후 87번 동영상을 하루에 한 번 꼭 들으세요. 일주일을 들어도 좋고 열흘을 들어도 좋고 한 달, 두 달을 들어도 좋습니다. 기억날 때까지 그냥 가만 생각만 해도 맞아 원리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요쪽을 왼쪽 다리 혹은 옆구리 길이끈 이쪽을 점검을 해봐야지. 뭐 이렇게 빨리 생각이 들어야 대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대사증후 87번을 제가 어떤 특정한 동영상을 계속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 별로 없는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것 같으니까 꼭 자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저희 아내 상황을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